그러면 천만 부동산 사업자들이 눈여겨봐야 될, 정말 네. 챙겨봐야 될 코너인데 네. 재개발 진행 순서? 네. 뭐 재개발도 그렇고요. 이제 재건축도 거의 대동소이한 네. 형태를 보입니다. 이제 안전진단을 하느냐 마느냐 이 정도만 차이가 있고 실질적인 진행 순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의 진행 순서라고 보셔도 네.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뭐 정비 기본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고요. 이 정비 기본 계획 내에서 정비 계획이 세워지고 거기서 이제 정비 구역이 일단 먼저 지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비 구역이 지정돼야지만 그 다음 단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추진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이런 게 설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비 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네. 주민들이 먼저 이렇게 요청을 해서 지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재개발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그렇죠. 하나요? 저희가 너무 네. 낡았으니 이걸 좀 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고 주민들이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을 줘서 정말 이거는 개발을 해야겠구나라고 하게 되면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도지사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많이 익숙한 단어들이 나오죠. 추진위원회 설립이라든가 조합 네. 설립이라든가 네. 사업시행 이런 것들이 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최초로 모이는 그 집합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있는 조합원들,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구역 내에 있는 소유주들을 얘기하겠죠. 이 소유주들의 50%가 초과되는 동의 요건을 가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1명이다라고 네. 하면은 51명 정도가 동의를 해야 되겠죠. 네. 이건 예전에는 이제 50% 이상 동의 요건이었는데 50% 이상이면 이론적으로는 50%딱 두 개가 네.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0% 초과로 바뀌었고 강화됐군요. 그렇죠. 50% 초과 요건이고 네. 사실 추진위원까지 설립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과반만 그 동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추진위까지 설립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추진위 설립도 안 되고 지지부진하다면 이거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진행이 기다린다고 어렵다. 하더라도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게 되면 추진위원회가 이제 조합 설립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조합 설립을 하는 조건은 뭐냐면 75% 아까는 이제 2분의 1이었죠. 지금은 네. 이제 4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원래 80% 이상 동의 요건이었다가 좀 완화가 됐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75% 이상 4분의 3 이상 정도가 동의를 하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게 되고 관공서에서 이제 동의를 해주게 되면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는 거죠. 조합 설립 인가까지 받게 되면은 사실은 그 제 표현으로는 이 재개발에서 한 뭐 7분 응선, 8분 응선 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뒷부분의 사업시행 인가라든가 관리처분 계획 같은 것들은 행정적인 이제 그렇죠. 조합하고 이제 관하구 간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의 조율을 통해서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났거나 추진위원회가 안 된다라는 것은 이 관에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스스로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본인들이 하기 싫다는데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구역이나 아무리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속도도 분명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속도가 지지부진하다. 5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이거는 반대파가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돌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속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로 이 절차가 어느 네. 정도 기간이 필요할 걸까요? 보통은 한 10년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10년 어느 이상 걸리는 것도 시점에서 많고. 이거 제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구나라고 체크할 수 있는 그 시점은 그게 이제 저는 조합 설립 인가 정도로 보는 거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 네네. 그래도 적어도 그 거기 있는 소유주들, 조합원들은 네. 반대를 하지 않고 진행을 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재개발 같은 네. 경우에는 공익적 사업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매도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생시켜서 좀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적어도 그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구역 이런 거 위주로 공략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거냐면 사업 시행 인가라는 걸 받게 되는데 이 사업 시행 인가라는 것은 이제 그 건축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동을 짓겠다. 이 동은 몇 층으로 짓고 뭐 어떻게 짓겠고 여기다 학교를 넣고 여기는 공원을 넣고 이렇게 꾸미겠다라는 것을 이제 도면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건축 심의라고도 하고요. 사업 시행 인가 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렇게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면은 거의 이제 대부분의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 처분을 가는 건데 그 전에 일단 뭐 시공사 같은 거를 선정을 하게 되겠죠. 예, 그죠? 그래서 시공사 선정을 할 때 보통 이제 조합 설립 받고 나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할 때는 네. 지분제 방식이 있고 네. 도급제 방식. 요거는 이제 내용은 잘 몰라도 많이 단어는 들어보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도급제라고 한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 시공사한테 시공권만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공권만 주는 거고 여기서 이득이 나던 손해가 나던 그것은 조합의 몫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도급제를 했는데 경기가 좋아서 분양도 잘 되고 수익이 많이 컸다. 그러면 조합원들 개개인에 대한 추가 분담금이 확연히 줄어들겠죠. 그죠? 왜냐하면 수익이 많이 났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경기가 안 좋아져서 미분양이 났다. 이거는 역시 조합원의 책임입니다. 조합들이 더 많은 분담금을 물어야 되는 형태가 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리스크도 있고 또 수익도 같이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경기가 조합 입장에서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도급제를 좀 피하려고 하겠죠. 좀 불안하니까. 그러겠네요. 좋을 때는 도급제를 하고 싶고. 그건 시공사 입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둘의 관계가 협상이 좀 잘 돼야 되겠죠. 그렇죠. 반면에 이 지분제 같은 것들은 이제 보통 이 확정 지분제를 얘기하는데 이 지분제는 말 그대로 그 경기 상황이 변동 없이 확정을 해주는 겁니다. 금액을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확정을 해주는 거죠.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되게 되면 변동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 그 개념적으로는 이 확정 지분제라는 것은 그 나중에 경기 변동이 어떻게 되건 간에 그 조합원들한테 너에게 얼마를 주겠다. 이런 게 딱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일반 분양을 좀 비싸게 했는데도 경기가 좋아서 잘 됐다. 네. 그래서 수익이 커졌다. 그때는 조합은 아무 관계가 없고요. 시공사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 삼성물산, 롯데건설 이런 애들이 네.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안전하게 하려면 조합들이 예전에는 도급제 방식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지분제 방식으로도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분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전한 편이니까 생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과 이익이 시공사의 것일 때는 이건 지분제 방식이고 모든 책임과 이익이 시행사, 조합의 것일 때는 이건 도급제 방식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 지분율이라는 게 막 나오잖아요. 네, 무상 지분율이 높을수록 이제 당연히 조합원들한테 좋은 거고 그걸 갖고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시공사 선정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들의 이제 분양 신청을 받겠죠. 조합원들이 뭐 나는 분양을 받을랜다.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쵸. 난 그냥 돈으로 현금 청산해 주세요. 필요 없습니다. 이 동네가 이제 떠날랍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신청 안 하게 되면 그 현금 청산에 대한 감정 평가를 별도로 해서 이제 지급을 해주고 처리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은 이제 동호수 같은 것들, 그러니까 너가 이제 그 종전 자산 가액이 얼마고 종후 자산 가액이 얼마가 돼서 분담금을 얼마를 내고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구체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관리처분 계획을 받게 되게 되면 인가가 나고 철거 착공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요. 거기서 이제 동호수 추첨 같은 걸 하게 되겠죠. 조합원들이. 그러면서 이제 공사가 들어가고 이때 또 일반 분양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하고 이제 입주를 한 다음에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 게 이제 진행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전에 정비구역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공사하는 거라든가 이런 건 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추진위원회 설립서부터 관리처분의 내용까지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추진위원회, 정비조합, 요게 한 뭐 조합원들의 동의를 요건을 구하는 요건이고 그러면 그 조합까지만 설립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조합원들의 추진 의지는 강하구나라는 걸 반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업 시행 인가까지 났다 그러면은 거의 사실상 이제 마무리 단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리처분 계획 절차가 상당히 좀 까다롭고 네. 네, 난해할 텐데 사실은 이 동의 요건이 무난하게 다 패스가 됐으면 네. 이 관리처분 계획 이 단계에서도 무리 없이 그렇죠. 협상이 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뭐 네. 크게 무리 없고 일단은 뭐 감정 금액이 높냐 낮냐에 대해서 한 번쯤 얘기 나올 겁니다. 사업시행 그죠. 인가가 나오고 이제 감정 평가를 진행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실망하는 경우도 있죠. 나는 우리 거는 한 5억 정도로 예상했는데 뭐 한 4억밖에 안 줬다. 이러면 아무래도 올라갔던 금액들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뭐 이런 경우는 있을지언정 어쨌든 뭐 이 사업이 거기까지 진척되고 나서 무너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라고 볼 수 완급 있겠습니다. 조절에 조금 양보하고 이제 이런 그 지혜가 좀 필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또 쉽고 네 이해하기 쉽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